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따사로운 볕 아래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고요. 토요일인 내일도 하늘 청명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기온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40mm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날씨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문화교류의 장인 아트락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 횡성에서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9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강원 지역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강원 지역 누적 출생아 수는 3,8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강원 지역 누적 사망자 수는 8,6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6명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 품목은 명태와 조기 등 명절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입니다. 점검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허위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단속은 다음 달 2일까지 이뤄집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작은 영화관을 내년 말까지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영화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영화관은 60억 원을 들여 평창읍 중리에 92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상영관 2개와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평창에는 용평면 장평리에 작은 영화관 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을 살펴본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부문에서 강원도 청년들의 응답 지표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강원도청 일자리 청년과 임현식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어떤 취지에서 실시된 조사인지 궁금하고요. 이번 조사에서 강원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주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청년 정책 업무를 총괄합니다. 네.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청년의 삶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1만 5천 명 대상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살펴본 것입니다. 22년 첫 조사를 했고 2년마다 실시해서 조사 다음 해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강원 청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점, 그리고 삶의 행복감은 7.1점으로 17개 시도 중에 1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22년 조사 때 만족도는 6위, 행복감이 3위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1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항목 중에는 향후 결혼 계획은 2위, 또 정규직 비율 같은 건 3위 등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청년 개인의 연평균 소득 같은 경우는 10위 정도 기록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지표들이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다수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수도권과의 격차 때문에 뭐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도 그렇고 뭐 다양한 문화 인프라에서도 일부 열세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강원 청년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 등 항목에서 전국 대비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우선은 그 강원 청년들이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쾌적한 자연 환경이나 복잡하고 비대한 수도권에 비해 여유 있고 워라밸이 가능한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도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 일자리, 교육, 주거 분야 등 이제 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한 7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청년 정책 외에 육아 분야에서 우리 도는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어 그런 통합적인 정책 효과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정책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관련 정책들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인가요? 예, 그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은 일부 생략을 하고 도 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첫 번째 그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이라고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이 있는데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지자체도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서 3년 후 720만 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최대 5천만 원 대출금을 5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스타트업 창업 지원이라든가 강원 로컬 벤처 기업 지원 등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도 자체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그리고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거와 육아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주거 분야는 국토부와 연계해서 강원형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현재 영월,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등 6개 시군에서 총 522세대를 추진하고 있고 삼척, 평창 2개 시군에 220개 세대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 자체 사업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1억 한도에서 최대 연 3%의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분야에서 도 육아 기본 수당이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만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최대 규모인데 24년 말 기준 약 1,700억 원 규모로 투입이 됐습니다. 아이 한 명당 약 2,760만 원이 현금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국가 지원까지 포함하면 출산, 양육, 흑년기까지 우리 도에서는 자녀당 약 1억 원 정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육아 기본수당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 연령 기준을 45세까지 확대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부의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통 청년 연령을 39세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경우에도 39세까지도 했었는데 도내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 추이를 좀 감안하고 또 취창업이나 결혼 등
사회 정착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23년 말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고용지표나 청년 자립에 좀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도 짚어주실까요? 예,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3년간 매년 청년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이 감소 추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4년 말 기준 청년 고용률은 48.1%로서 전년 대비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청년 실업률은 3.6%로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은 고용지표가 전국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지표만으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지역 경기와 맞물려서 더 체감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어 보이네요. 자, 하지만 반면에 연평균 개인소득이나 정주 의향처럼 전국 평균에 못 미친 지표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시나요? 네,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도내 청년, 특히 20대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다수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내 중소기업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전국 대비 좀 낮은 수준이라서 강원 청년의 연평균 소득에도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누구나 이제 선호하는 대기업 등의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도내 산업구조상 맞물려서 당장 어떤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강원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군과 관련해서 이제 도내에서 육성하는 반도체, 또 바이오 특화단지, 기회발전 특구 등과 연계를 하면 중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관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연평균 개인소득이 높아야 또 계속 현 거주지에서 정주할 마음이 생길 거고요. 거주를 해야 또 이게 또 이어지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수립 중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그럼 어떤 방향과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네, 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도단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청년 기본법에 따라 올해 2차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제 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협의체도 운영했고 도내 1,500명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2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 139개 과제가 나왔는데 네. 지자체와 연계되고 있는 사항들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 의견과 정부 추진 방향과 연계된 신규 과제 그리고 기존 사업들을 개선 보완 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현 상황을 잘 분석해서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강원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와 함께 도민 여러분과 강원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앞서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중에 이제 강원 청년이 높게 나온 부문이 사회 인식, 미래 설계 부분입니다. 예. 이 부문의 항목에 이제 삶의 만족도라든가 행복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거기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중에 삶의 자유로운 선택,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도 17개 시도 중에 1위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가 가장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원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회와 도전을 통해 보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더 자주 만들어서 청년 정책이 보다 다양화되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저희 강원 청년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면 도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 정책도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 또 소통 공간 등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강원도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청 일자리 청년과 임현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아트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트락 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올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횡성문화관광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인데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달은 다시 횡성읍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아트락 페스티벌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한가위 맞이 콘셉트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추석 명절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문화 향유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독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친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딱지, 제기치기와 같은 전통 놀이도구 만들기, 보름달 토끼 모양의 금형 모빌 만들기, 한지 전등이나 전통 매듭을 활용한 놀이개 만들기가 있고요. 또 전통 무늬를 살린 한가위 석고 방향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계속 진행되고요. 축제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조혜미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지역문화진흥원의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석구석 문화배달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7일에 개최되는 아트락 페스티벌은 그동안 횡성에서 진행됐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압축해서 선보이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자리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음악 공연과 공예체험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과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저희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한우체험관은 한우를 소개하는 체험관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횡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운드 리버워크인 섬강이라고 횡성에서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운드 리버워크란 사운드 소리와 리버 강이 결합된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으로 디제잉 자전거 부스를 따라서 무소음 헤드폰을 통해 음악을 들으며 강변을 걷는 이색 프로그램입니다. 네. 횡성에서는 DJ와 함께 2km 섬강변을 걷고 뛸 예정인데요. 특별히 무소음 파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내일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인데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음악과 함께 자연 속을 걸을 수 있는 즐거운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도슨트 전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횡성 어린이들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작품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 도슨트로부터 전시 소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조혜미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올해 횡성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9월에 아트락 페스티벌도 그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분들께서 많은 칭찬과 지지 또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내년 그리고 2026년에 사업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주는 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형태로 발전된 프로그램을 시도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아트락 페스티벌은 이번 주 토요일 9월 27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역 예술가와 국민이 자유롭게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축제입니다. 이번 주에 꼭 횡성 한우체험관 방문해 주셔서 재미난 체험도 해보시고 전시도 보시고 공연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트락 페스티벌. 자,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을 저녁 섬강을 따라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사운드 리버워크까지 더해져서 올해는 더욱 특별한 축제가 될 것 같네요.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하시면서 풍성한 문화의 한가위,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덟 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에서 최근 개최된 반도체 산업 육성 산학연관 협력 세미나에서 원주시와 학교 또 소부장기업이 연대를 통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요? 네, 원주시에서 주최하고 강원 산학용화원이 주관한 원주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방안 세미나가 최근 국립강릉원주대 원주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국 SK 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은 주제 발표 대내외 변화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응 전략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도체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 소부장 기업이 협업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과거 D램 반도체 국가 프로젝트 당시 정부를 벤치마킹한다면 굉장히 좋은 협업 구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된 원주시의 경쟁력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언급됐을까요? 네, 김 의원은 원주의 경쟁력에 대해 인재 육성 인프라와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 산업 관련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원주만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반도체 기업 및 데이터 센서 유치를 위한 기본으로 전력 공급과 전력망 배분을 거듭 언급하면서 전력 관련 충족 없이는 기업 유치를 못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원광수 원주시장은 반도체 산업 불모지던 원주가 3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원주가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원주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앞으로 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어린이들과 일본 야재정 어린이들이 교류에 나서면서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기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과 일본 야지정의 어린이들이 우정 교류를 통해 양 지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생 1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대표단은 최근 일본 야지정을 방문해 양 지역 어린이들의 우정과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횡성군과 일본 야지정 간 어린이 교류의 일환으로서 앞서 지난 8월 야지정 대표단 방문에 대한 상호 답방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본 야지정에 방문한 횡성 지역 어린이들은 어떤 활동에 좀 참여를 했을까요? 네, 어린이 대표단은 야지정에서 서해를 통한 30주년 기념물 제작, 사인캐슐 편지 쓰기, 명탐정 코난 마을 탐방, 와카사 철도 체험, 우라도면 해안 유람선 승선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횡성군과 일본 야지정은 지난 2005년 자매 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우호 교류 활동을 통해
양 지역의 우정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0년 동안 이어져 온 양 지역의 어린이 교류는 미래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키워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횡성과 일본 야지정 어린이들의 우정 교류가 오래도록 이어져서 양 지역의 좋은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월군 소식인데요.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이 다음 달 31일부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 주민 불편과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와 주차사 건립 무산이 겹치면서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이 결국 폐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교통의 관문으로 자리해온 터미널의 운영 중단 소식에 주민 불편과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미널 주주 측은 버스 운행 감소로 10여 년 전부터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해왔지만 영월군이 추진한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기대를 걸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비 60% 지원이 확정되고 지적 측량과 소지 감정 평가까지 마쳤지만 영월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지를 서부시장 제2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이 좌초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주차장 사업이 무산되면 터미널 사업도 포기한다고 의결한 뒤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했고 결국 이달 초 방문해 폐업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터미널 폐업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영월군에서는 어떤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터미널 폐업이 확정되면 주민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주주 측은 횡성이나 원주처럼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쇄가 현실화되면 주민들이 길바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역 교통망 공백과 상권 위축, 도시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면서 터미널이 폐업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소 물색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끝으로 평창군이 내년 대체인력뱅크와 청년 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지역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